그동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지켜보기만 했던 중국이 갑자기 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5월 14일과 15일에 도널드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회담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누군가가 그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5월 6일 이란 외교부 수장인 아바스 아라치가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은 중국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서 평화 중재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라는 핵심적인 문제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전쟁을 끝내고 어느 정도 승리자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런 도움의 대가로 꽤 높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 바로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혹은 플랫폼의 후원 기능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영상이 끝난 후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저희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5월 6일 이란 외교 수장 아바스 아락치가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 관계자들은 중국이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해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공개적으로 베이징에 이란 외교장관 아바스 아락치의 중국 방문을 활용해 테헤란이 중요한 해상 통로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로 인해 미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출에 기반한 중국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중단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실 중국은 이 전쟁 전에 상당히 많은 국내 석유 비축을 해두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중국은 6개월 이상 석유 수출이 줄어들어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 외교관이 AP통신에 밝히길 미국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워싱턴이 지지하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결의안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의 행동을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이전 결의안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결의안이 너무 과도하며 이 전쟁을 촉발한 공격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전쟁을 불법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소는 5월 4일 월요일에 이란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회담은 미국에 매우 유리한 무역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쟁 이전에는 중동 문제가 아니라 무역협정 체결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밀려났고 이제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미 지금 중국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4월 초에 이란이 휴전에 동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자신도 중국이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에 동의하도록 독려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해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이 오랫동안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해왔으며 미사일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의 산업 부품을 테헤란에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군이 사실상 이란으로 미사일 연료를 만들기 위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던 컨테이너선을 납포한 후 트럼프는 그 후 시진핑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과 함께
베이징이 테헤란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란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는 중국에 달려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 베이징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중재자이자 주요 협상가의 역할을 이어받을 명백한 후보로 보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외교적, 경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음악이 나옵니다. 이러한 헌신은 미국과의 공통된 대립과 저렴한 석유에 대한 열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워싱턴과의 개방적인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고 다음 주에 있을 중국 지도자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완벽한 위치에 있는 셈이죠. 아마도 바로 이 점이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라크치를 베이징으로 방문하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와 만남을 갖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이 흐릅니다. 베이징이 인용하자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아마 갈등 문제를 시진핑에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두 강대국 간의 경제 경쟁에 초점을 맞췄던 이번 예정된 방문은 이제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중국 관리들 자신도 몇 주 동안 휴전을 촉구했고 시진핑을 포함해 베이징을 평화협상의 잠재적 중재자로 내세웠습니다. 지난달에는 중동 평화 해결을 위한 4가지 항목의 종합적인 제안을 공개했습니다. 시진핑이 단 일주일 만에 양측 모두의 호감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승리입니다. 그는 중국의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해보세요. 중국이 중재를 합니다. 또는 중국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을 돕는다고 해봅시다. 트럼프가 이란이 곧 이렇게 항복하고 백기를 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말이죠. 장기전에 빠지고 손쉬운 승리를 찾는,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은 시진핑에게 아시다시피 그다지 나쁜 입장은 아닐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시진핑에게는 이게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무역협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미뤄졌거든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상 죄송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계속 미루면 도널드 트럼프 임기가 끝나고 무역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 상황을 아주 반깁니다. 게다가 지금 시진핑은 오히려 트럼프와 거래를 하기 전에 이란이 이 전쟁에서 최소 몇 주 더 버틸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중국에 좋은 일을 해주지 않으면 중국은 이란을 도울 수 있고 이란은 1달, 2달, 3달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중국에게, 도널드 트럼프에게 아마도 매우 치열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대립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눈에 띄는 승리를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 농산물과 보잉 항공기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것과 같은 사례입니다. 이것이 무역거래 관련 부분이었고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만약 트럼프가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 이란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시진핑 없이는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베이징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가혹하고 초라한 봉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사실상 러시아는 중국 없이는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기 전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파트너십이 있었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중국의 값싼 부속품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원하면 이 더럽고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에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란이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 중에도 중국의 이란산 석유 구매가 이란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이란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전환점이 있습니다. 지난달 4월에 워싱턴은 대형 중국 석유화학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란산 석유의 주요 구매자였습니다. 이 회사가 이란산 석유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제재를 받은 중국 최대의 정유 공장입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은 이런 제재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이징에서는 중국 전역의 기업들에게 이 회사와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다른 4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제재는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 협력하라며 문제가 생기면 보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이란을 지원함으로써 이 전쟁을 연장할 수도 있고 같은 이란에 압력을 가해서 빠르게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시진핑이 무엇을 선택할지는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가 그에게 무엇을 제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 가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